아 이거 좀 어지러운데 끄면 안 돼요? 이 영상을 현대가 좀 싫어하려나? 안녕하세요, 카니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로 타는 제 GV8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GV80 3.0 디젤 5인승 풀옵션 차량입니다. 7인승은 아니고 의자 2개가 빠진 모든 게 다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에요. 올 3월달에 출고해서 지금 12월달까지 9개월 정도로 운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3개월은 사업소에서 사고 나가지고 수리하느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6개월 정도 운행을 했고요. 지금 10,000km가 좀 넘게 운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0km 정도 운행하면서 느낀 점, 필요한 옵션과 불필요한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저는 사실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옵션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왜? 옵션을 알아야지 제가 고객님들을 상담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좀 많이 넣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 차는 5인승 차량 중에서 옵션이 그냥 다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네시스 G80도 그럴 거고, 뭐 GV80도 비슷한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앞으로 나올 GV70도 요렇게 옵션이 구성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가니가 GV80을 10,000km 동안 타보고 느낀 점, 필요한 옵션과 좀 불필요한 옵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너무너무 주관적입니다. 가니는 혼자 살고요. 그리고 가니는 청각이고, 가니는 운전석 의자 하나만 있어도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신 분들 혹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자주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가니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해드릴게요. 어서 타시죠.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은 가격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맨 위에 나와 있는 거, 뭐 2인승, 7인승, 4륜구동, 2륜구동,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궁구이분들께서 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아랫부분에 보면은 옵션 패키지가 몇 개 있습니다.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현대가 좀 싫어하려나? 제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3.0 디젤인데 연비가 특히나 마음에 들어요. 막 가속감이 막 가솔린처럼 치고 나가는 맛은 없지만, 연비는 제 차 기준으로 한 9에서 10 정도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막 당길 때는 뭐 8km대도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잘할 때는 뭐 13km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9에서 10 정도는 항상 연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제 기준으로 가장 선호하는 옵션을 먼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제 기준으로 필요 없는 옵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100점짜리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100점짜리 옵션으로 뽑겠습니다. 다음에 차를 살 때도 꼭 넣을 거고요. 이 전 차량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전전 차량에도 있었어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좋은 점 뭐냐면은, 앞유리 항상 내 속도를 볼 수 있고, 과속 카메라라든가 이런 경고사항에도 항상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지역을 갔을 때도 내비게이션까지 시선이 돌리지 않아도 좌회전, 우회전, 직진 구간을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해 가지고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서 가니가 뽑은 유일한 100점짜리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80점짜리 옵션입니다. 80점짜리 옵션 뭐가 있을까요? 나름은 제 기준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옵션이에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이라는 건데요. 가격대는 177만원입니다. 가격이 조금 있어요.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에는 서라운드 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있고, 후측방 모니터 있어요. 내가 깜빡이 켜면은 사이드미러에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뒤의 상황을 앞에 계기판에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처음에는 은근히 안 봤는데 운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은 시선이 갑니다. 6개월 만에 계기판을 보면서 옆에 있는 차들을 확인하기도 해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사이드 미러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은근히 자주 쓰는 건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차를 앞으로 뺐다가 뒤로 뺐다가, 혹은 수직 주차를 하거나 수평 주차를 하거나, 이런 기능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 기능 아무래도 있는데도 기능에 대한 활용법을 몰라서 못 쓰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영상으로 곧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라는 기능이에요. 내가 후진을 하다가 물체에 닿을 것 같으면 아예 정차까지 해주는 기능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요거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는 옵션이었어요. 좀 치사하다. 아무튼 요건 80점입니다. 왜 80점이냐? 20점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에서 까먹었어요. 자, 증강현실 이거 사실 진짜 별로예요. 제 기준으로는 별로예요. 이게 너무 관광 렌즈다 보니까 속도가 좀 나게 되면은 옆에 나무들이 슉 지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어지러워요. 심지어 자랑하려고 옆에 탄 사람이 있을 때 키면은 옆 사람이 이거 좀 어지러운데 끄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조금 별로. 요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은 저는 80점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점짜리 옵션들입니다. 50점짜리는 저는 그냥 반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으로는 그냥 그렇게 선호하지도 그렇게 비선호하지도 않는 그런 옵션들입니다. 우선은 컨비니언스 패키지고요. 가격은 118만원짜리입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운전석 에로그 모션 시트 18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요. 굉장히 정교하게 의자가 움직입니다. 옆구리 볼스터백도 막 쪼졌다 풀어졌다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받침대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기능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고스트 클로징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고스트 클로징 기능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아닌 이상 고스트 클로징 기능을 잘못 사용하다가 애기들 같은 영유아 같은 경우 손가락에 끼는 사고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50점 줄게요. 제가 왜냐면은 의자를 그렇게 막 이렇게 정교하게 잘 쓰고는 있지만 가격 대비, 그리고 워낙 순정 시트도 시트에 대한 쿠션감이라든가 이런 잡아주는 기능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스트 클로징 기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인데, 왜냐면은 저같이 이 차를 계속 타시는 분들은 문을 살짝 닫는데 잘 모르시는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 고스트 클로징이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문을 세게 닫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고스트 클로징 기능은 나만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모션 에르고 시트도 저는 물론 좋긴 한데 굳이 이제 마사지 시트 이런 기능들은 마사지 같지도 않고 그냥 쏘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50점 주겠습니다. 다음에 또 차를 살 때는 좀 고민해볼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때도 풀옵션 사겠지만 왜냐면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는. 자, 그 다음에 50점짜리 옵션은 뭐가 있냐면은 렉시콘 사운드입니다. 자, 렉시콘 사운드에 18개 스피커도 있고요. 퀀텀 러직 사라운드라고 해서 좀 스피커의 음향에 대한 이런 것들은 무대 모드, 관객 모드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왜 50점을 줬냐면은 제가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없는 차를 타봤는데 뭐랄까 그 차도 조용했어요.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 렉시콘 사운드도 물론 좋긴 좋은데 순정 사운드도 워낙 나름은 평타 이상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렉시콘 사운드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이 옵션은 157만 원인데 저는 50점 주겠습니다. 차 자체가 워낙 조용해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까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50점짜리입니다. 자, 이번엔 빌트인 캠이에요. 자, 빌트인 캠의 장점은 내장 하드니까 SD카드를 교체해 줄 필요도 없고요. 이제 유리에 딸랑딸랑 붙어 있지 않고 앞유리 중앙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말끔한 외관을 자랑하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음성 녹음이 되지 않고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일일이 파일을 전송받으려면 와이파이 동고리 같은 거 끼워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살짝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트인 캠은 50점 주겠습니다. 다음에 차를 살 때 물론 느끼하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늘까 말까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제 기준으로는 그냥 별로였던 옵션들입니다. 30점짜리 옵션 있는데요. 하이테크 패키지입니다. 하이테크 패키지는 가격이 157만 원이고요. 이 기능에는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계기판이 바늘이 하나도 없이 액정 타입으로 되는 거예요. 이 옵션을 안 넣게 되면 반절은 액정, 반절은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풀 LCD 클러스터로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게 너무 이뻐 보여서 이걸 택했고요. 그리고 전방 주시 경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 있습니다. 이게 왜 30점밖에 안 되냐면은 물론 미관상 이쁜 거 말고는 기능이 더 좋아지는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전방 주시 경고, 당연히 운전하는데 전방을 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 굉장히 좋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키면은 야간에 막 내가 앞에 있는 차를 빼고 옆에 부분들만 막 켜져요. 안전 운전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왜 30점이냐? 전 야간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능형 헤드램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방에 있는 차들, 마주오는 차들 피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만 라이트를 켜주는데 되게 신세계입니다. 되게 좋은데 저는 야간 운전을 많이 안 해서 제 기준으로는 별로다. 그리고 전방 주시 경고도 그냥 별로, 전방 주시하지 않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이테크 패키지는 30점 주겠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말하면은 현대에서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야간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 100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점짜리 옵션이에요. 요 세 개는 진짜 지극히 제 주관적인 내용이고요. 혼자 타기 때문에 20점을 준 거예요. 자, 20점짜리 옵션 중에 하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예요. 아까 1은 제가 되게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2는 그냥 그래요. 가격은 147만 원이고요. 안전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갑니다. 차소 변경 보조 기능 포함. 차선 변경? 이거 쉽지가 않아요. 차선 변경하려면은 뒤에 차도 없어야 되고요. 당연하겠지만 차선도 점선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깜빡이를 살짝만 누른 채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차선 변경이야. 잡고 있어야지만 차선 변경을 해줘요. 이 사이에 그냥 변경하고 말 거예요, 진짜. 이거 조금 답답해요. 이 기능 쓰신 분들 뭐야 이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차선 변경 깜빡이 키면은 알아서 차가 없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돼요. 물론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겠지만, 그리고 깜빡이도 이렇게 살짝 누르고 있어야 돼요. 딸깍 넘어가지 않게. 그럼 양손이 다 불편한 상태에서 자기가 알아서 차선을 변경해 줍니다만 저는 별로, 정말 별로예요. 그리고 운전자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진출 입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전자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키잖아요. 제 스타일대로 운전을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거리를 좀 더 조정하고 싶다. 거리 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량의 일반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꼭 내 습관대로만 해야 돼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차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처음에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씨름했는데
그냥 지금은 차량이 시키는 대로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교차 차량, 측방 접근차, 그 다음에 추월 시 대항차까지도 인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도 워낙 안전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안전 기능까지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긴급 상황에서 안전벨트를 꽉 조여주는 건데 가끔씩 놀랄 때 되게 많아요.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짝 붙었다가 이렇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벨트가 딱 조여지는, 물론 나쁘진 않은데 옆 사람 많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20점 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점짜리 옵션이 있습니다. 아웃도어 패키지예요. 자, 2열에 220V 콘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해서 뒤에 짐칸에 이렇게 스크린 쳐가지고 안에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기지 매트, 트렁크에 매트가 들어가요. 자, 이 세 가지 옵션은 39만원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 저는 하긴 했는데요. 굳이 20점 준 이유는 뭐냐면은 220V 콘센트 같은 경우는 전기량을 많이 먹지 않는 진짜 미비한 선풍기, 노트북 이 정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전력이 필요한 전기기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인버터를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러기지 스크린, 트렁크에 물건을 가릴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요즘 틴팅 다 하잖아요. 썬팅 하게 되면 밖에서 안에 트렁크 짐이 많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게 사용량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 다음에 러기지 매트, 트렁크 매트인데요. 요즘 싸제로도 많이 깔죠. 저도 이제 엠보싱 매트 같은 거 깔려 있는데, 그래서 아웃도어 패키지는 20점 주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있었어요. 2열 컴포트 패키지라는 건데 요거는 가격이 좀 있어요. 226만원이고 뒷좌석을 위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20점 줄게요. 왜냐면은 전 뒷좌석에 탈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서 마지막까지 저도 차를 구입하기 직전까지도 많이 고민을 했던 옵션입니다. 막상 뒤에 탈 일 없는데 굳이 이걸 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 옵션을 배워놔야지 또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열 컴포트 패키지는 2열 전동,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틸팅이 되는 거예요. 전동으로 의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막 운전석처럼. 그런데 저는 막상 뒤에 탈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전동이 아니어도 수동식으로도 뒤로 얼마든지 가고 앞으로 가고 이게 다 되거든요. 수동식으로 할 걸 전동식으로 한다, 좀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뒤에 탈 사람이 없어도 좀 저는 이제 좀 낮게 점수를 줬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생기고 뒷좌석에 전동으로 올려지는 커튼이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검게 보이죠? 얘도 커튼 친 거예요. 그래서 전동 커튼까지, 그리고 3존 프로2 에어컨이 되는데 요거 조금 불만이 있어요. 저도. 왜냐면은 블로우 모터가 하나다 보니까 풍량을 뒤에서 조절하면은 앞에까지 풍량이 똑같이 나와요. 즉 온도는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한데 풍량을 뒤에서 갑자기 확 키우면은 앞에서도 풍량이 확 나옵니다. 운전자하고 뒷사람하고 풍량을 똑같이 굳이 그래야 되나. 진정한 3존이라고 하면은 각각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요게 좀 가장 불만이에요. 이것 때문에 점수를 확 깎아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목베개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애프터 마켓용으로도 구입이 가능해요. 물론 순정이 좀 더 질이 좋습니다만. 그리고 뒷좌석에 화장거울 요거 이렇게 하면은 뒤에 사람들도 뒷좌석 화장거울을 쓸 수 있는데 저는 뒤에 화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낮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물론 뒤에 성인이 탄다라든가 저 전자식 시트를 조절할 수 있을 만한 나이대 자녀분이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추천드릴 만한 옵션입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가니가니가 GV80을 10,000km 동안 타면서 느낀 추천 옵션과 비추천 옵션이 있고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80도 비슷한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나올 GV70도 이런 유사한 형태로 옵션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